지금 이란이 정말 말 그대로 전례 없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최고 권력자, 바로 그 최고 지도자가 갑자기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긴장감을 딱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말이 있어요. 바로 이란 안보수석이 뱉은 말인데요. 우리는 미국의 심장을 찌를 것이다. 와, 정말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그런데 정말 놀란 건 이 말을 하고 나서 불과 하루 만인 토요일에 바로 그가 공습으로 사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지도자가 누구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또 왜 사망하게 된 건지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사람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입니다. 거의 40년, 그러니까 한 3대 이상을 이란에서 철권 통치를 해온 인물이죠. 한쪽에서는 중동 전역의 이란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수백만 명을 억압한 아주 강경한 지도자였어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처음 24시간은요, 정말 완전한 혼돈 그 자체였어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토요일 오전에 테헤란에 공습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요. 오후에는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하메네이가 죽었다고 발표해버립니다. 그런데 정작 이란 외무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아니다, 안전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죠. 정말 정보가 뒤죽박죽, 혼란이 극에 달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일요일 아침이 되어서야 이란 국영TV에서 그의 순교를 공식 확인하면서 이 모든 혼란이 정리됩니다. 하지만 이런 공습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바로 그 배경, 이 공습으로 가는 길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공습이 있기 전에 이란 상황은요, 정말 말 그대로 벼랑 끝에 몰려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서방 제재 때문에 경제는 완전히 고립됐고요. 2025년 6월에는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근데 결정타는 바로 이거였어요. 6개월 뒤 경제 문제 때문에 시작된 시위가 이란 31개 주 전체로 번지면서 정권을 직접 겨누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정권은 이걸 가만두지 않았고 수천 명을 죽이면서까지 잔혹하게 진압에 나섰습니다. 자, 그럼 미국은 이걸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당시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의 말을 들어보면 그 의도를 전혀 숨기지 않았어요. 이 매우 사악하고 급진적인 독재 정권이 미국을 위협하는 걸 막기 위한 대규모의 지속적인 작전이다. 이렇게 딱 명시를 해버렸죠. 자, 이렇게 최고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질문이 남았죠. 이 거대한 권력의 공백, 과연 누가 채우게 될까요? 이제 누가 이란을 통치하게 되는 걸까요? 일단 서류상으로 정해진 공식 절차는 이렇습니다. 헌법에 따르면요, 먼저 대통령, 사법부 수장, 그리고 법학자,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된 임시위원회가 꾸려집니다. 이 위원회가 일단 권력을 넘겨받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 회의라는 곳에서 새로운 연구 지도자를 임명할 때까지 임시로 나라를 이끌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공식적인 계획이에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계획일 뿐이고요. 현실은 그야말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안개 속입니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었던 마르코 루비오가 딱 잘라 말했죠. 누가 권력을 잡을지 아무도 모른다. 근데 여기서 정말 아이러니한 지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계기로 정권이 바뀔 거라고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문가들 분석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정권의 핵심 군사 요직인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이 기회에 권력을 완전히 장악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강경하고 억압적인 통치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 공백이 더 심한 독재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럼 이란 내부는 어땠을까요? 최고 지도자의 죽음에 대한 국민들의 반응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이걸 보시면 두 개의 이란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바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쪽에서는요, 국영 방송인이 생방송 중에 엉엉 울고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서 미국의 죽음을 외치면서 복수하겠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간 다른 동네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오고 심지어 샤, 옛날 왕, 만세를 외치기까지 했어요. 이란 바깥의 다른 도시들에서도 축하 행사가 열렸고요. 정말 한 나라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반응이 달랐죠. 사실 이런 극심한 분열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그 씨앗은 이미 오래전부터 뿌려져 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2022년 종교경찰에게 붙잡혔다가 의문사한 마흐사 아미니 사건, 그때 이란 역사상 가장 큰 반정부 시위가 터졌잖아요. 바로 그게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야를 좀 더 넓혀보겠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이란만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중동 전체,
그리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9천만, 이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란의 인구입니다. 페르시아인, 아제르바이잔인, 쿠르드인 정말 다양한 민족이 섞여 사는 곳이죠. 그리고 지금 이 9천만 명의 미래 전체가 엄청난 불안정성 한가운데 놓이게 된 겁니다. 하메네이의 죽음이 일으킨 충격파는 이란 국경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2023년 10월 7일 사건 이후 중동 전체의 판도를 뒤흔들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이 불안정해지면 그건 곧바로 중동 전체의 불안으로 번지고 결국 세계 경제까지 위협하게 되거든요. 마치 1953년에 CIA가 쿠데타를 지원해서 이란 총리를 쫓아냈던 그 어두운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마저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결국 이겁니다. 이번 사건이 과연 이란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될까요? 아니면 전 세계를 더 위험한 소용돌이로 몰아넣는 그저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요? 그 답은 앞으로의 시간이 말해주겠죠.